김경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만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30년간 활동하신 자타가 공인한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이십니다. 또한 상임위 활동을 함께하면서 느낀 점은 상대에 대한 배려나 소통을 중시하십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계시죠.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서도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시는 활동을 기대하고 저도 함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권 의원님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게 과한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울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울산 지역의 조선산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원님의 높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우리 산업을 살리고 조선산업을 살리는 데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소기업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다라는 말씀을 누구나 다 하십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30년 넘게 일을 해오셨어요. 아니 그러시다가 어떻게 정치 입문을 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또 그간의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도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오게 된 시점이 코로나가 발발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이 부분에 대한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또 정책을 달아왔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필요로 했는데 제가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딱 맞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저보다 물론 뛰어난 사람도 많으셨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저 또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소기업 관련 또 소상공인 관련된 법안을 많이 발의를 하십니다. 저희가 조금 살펴봤거든요. 네.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 와중에서 점주들이 부부가 12시간씩 맞교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숙식을 거의 점포 창고에서 지내다시피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과당 경쟁에 의해서 점포의 매출이 빠지기 때문에 많은 편의점 업계가 제발 좀 이 담배 판매에 대한 영업 허가 부분을 지자체별로 서로가 틀린데 이걸 좀 규격을 좀 상향 조정해서 법으로 좀 해줘서 우리 소상공인 업계가 좀 과당 경쟁으로부터 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안을 좀 그런 부분에 좀 착안해서 발의를 했고요. 최근에 또 그런 점을 인정받아서 우리 편의점 그 협회 쪽에서 저한테 뭐 특별히 법안 발의밖에 한 것이 없는데 감사패를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좀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의해 주신 법안도 그렇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강주에서 소상공인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이제 온라인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소상공인 영업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더라고요. 또 다른 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에요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도 정말 활달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는데 어떤 모임이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의 을이라고 하는 분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나
가사돌봄 서비스 노동자 또는 청소 노동자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죠. 늘 현장에 답이 있고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정책화하고 제도화하고 개선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을지로위원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또한 을지로위원회 자발적 스카우트로 해서 들어갔고, 또한 당에서도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또 이들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셔서 저희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기업 간 기술 탈취 범죄는 사실 중대 범죄거든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본질이나 핵심을 이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침해가 되면 그게 사업의 존폐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1년 납품한 장비를 가지고 한 3년 이상을 갖다가 하나의 요구 조건에 맞춰가 시험 테스트 관련된 부분과 개선 부분을 갖다가 계속 지원을 해줬죠. 국내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이 돼도 그 손해액이 10억이 넘는 경우가 거의 전무합니다.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공정히 제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소를 함으로 해서 우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러한 해당 물품에 대해서 이 거래를 좀 금지함으로 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최소화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조항은 하도급 거래에만 이 조항이 없었던 것이지 공정거래법이나 아니면 특허 관련 부정경쟁 방지법에는 사인 간의 금지 청구권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하도급 거래에도 적용을 하자는 뜻에서 이 제도를 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것이죠. 납품단가 연동제, 뭐 꼭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자세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사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또한 사회적 의리인 중소기업이 제값받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대외적 변수에서 글로벌 공급망 뭐 이런 제한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수입하는 대기업들은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서 중소기업한테 공급을 하는 반면에 이 인상된 가격을 받아가지고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전혀 가격을 반영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제대로 된 법안을 통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자. 이게 가장 요즘 핫한 이슈고 중소기업계 700만 중소기업계 가장 큰 수곤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중소기업은 약하지만 이들이 모인 협동조합은 교섭력이 있거든요. 이들에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협동조합이 공동구매라든지 판매를 할 때 거래처와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고 플러스에서 우리 벤처기업이나 이런 신산업이 날개를 달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